보세요. 알파 근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 차수를 다운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갈 건데요. 지금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알파 4승은 뭐 요거 제곱하면 되지. 이렇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알파 4승 바꿀게요. 바꿨고 뒤에 쭉 연결해서 쓰면 돼요? 되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4분의 1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까 근이 나오면 얘들아 니네들이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이거 인수분해하든가 근해 공식해서 이걸 찾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넣어서 이런 시계값을 이용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계셔야 돼요. 자, 다음 12번. 자, 지금 우변이 px 플러스 2라는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른쪽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죠? 전개 속도 살짝 빠를 수 있지만 척척척 해가지고 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그쵸? 너네 최고창의 계수가 1인 어떤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기억나세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잘 봐요. 첫 번째는 1차 항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스타일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써도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입니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둘 다 상관없어요. 뭐가 낫니? 위에? 밑에? 위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거 위에 걸로 할게. 그럼 9a제곱은 8a제곱 플러스 16이니까 넘어가서 a제곱이 몇이야? 16. 그럼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자, a가 4면 어떻게 되느냐?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어디 갔노? 얘가 4니까 12x고 근데 여기 4면은 16, 32, 36이지.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면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나와. 그럼 봐봐. px 플러스 2의 제곱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제곱 맞니? 자, 하중이 이거 알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서 px 플러스 2는 뭘까? 그렇지. 여기 얘기했지.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쓰고 이제 틀린단 말이야. 왜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풀말을 다 하셔야 돼요.
얼마나 달아야 돼? 얘들아, 이거 봐봐. 너네 x제곱이 9야. 너 x가 3이야? 8마 3이잖아. 근데 x제곱이 3제곱이야. 그럼 x가 3이야? 모르는 거야.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p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p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수능에서도 애들 다 낚이는 거야. 얘도 이게 x 플러스 6제곱이잖아. 근데 얘가 x 플러스 6인 게 아니고 x 플러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모든 p1 값의 합은 여기다 1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5지. 근데 2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7. 여기서 p1은 이거 5죠. 근데 2 넘어올 거니까 3. 여기서 p1은 7인데 2 넘어올 거니까 5. 여기서 p1은 마이너스 7인데 2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9. 자, 싹 다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문제야. 자, 다음 14번. 너네 보통 이런 거 풀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고 풀잖아요, 보통. 그래서 원래 더 자주 이용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이용이 되는 거지. 공부했죠? 근계관. 그죠? 근데 알파 베타 좀 살펴보면은 잘 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a분의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지금 허근이 나오는 상황인데 여러분 요 바 기억해요? 이거 켤레목 소수라고 하는 거거든? 알파 바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요 가운데가 바뀌어. 3마이너스 루트 2i 된단 말이야. 얘랑 똑같이 생겼네. 그죠? 그래서 봐봐. 알파 바는 베타야. 그다음 베타 바는요 알파야. 알겠어요? 베타에다가 바 달면 알파가 되고 알파에다가 바 달면 베타가 돼. 알겠죠? 오케이. 이제 끝내시는 거야.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근데 문자 순서대로 쓸게. 자, 알파 베타 11. 이거는 합제곱에서 찌꺼기 2개 빼는 거지. 오늘 이거 공식 정리할 거예요. 그럼 11 약분되고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 제곱되는 거니까 36이고 얘는 11이니까 22. 그래서 14가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이것도 봐봐 얘들아. 두근이 잡혀있고 방정식은 풀 수가 없잖아. 그럼 습관적으로 합과 곱은 구하시는 거고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a분의 c. 지금 주어진 식이 겁나 복잡하죠? 그래서 이 알파를 여기에 넣기도 하는 거야. 뭐 베타도 넣을 수 있겠지. 되겠어요? 알파 넣으면 0, 베타 넣으면 0. 자, 식 조작은 하나만 할 겁니다. 지금 이 식이랑 뭐가 달라요? 알파가 좀 다르죠? 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필요한데 여기 마이너스 3알파가 있지. 양변에 2알파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합쳐져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얘를 통째로 2알파로 간단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마찬가지 과정으로 얘는 2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요? 통분합시다. 너 통분할 때 여기 분모 뭐라고 쓰면 돼? 보통 곱해서 4알파 베타라고 쓰는 애들이 많거든? 4알파 베타라고 쓰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니네들이 3분의 1이랑 4분의 1을 계산하는데 약간 24로 통분하는 느낌이에요. 원래 11로만 통분하면 되지, 그지? 얘도 공통인수 찾을 때 얘들아 숫자, 문자 이렇게 종류만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 2알파가 2알파 베타가 됐어. 그럼 여기 베타 필요하지? 여기도 베타 올리는 거야. 돼요? 여기 2베타는 여기 알파 필요하죠? 그럼 얘한테도 알파. 되죠? 오케이, 끝. 2알파 베타면은 2K고 알파 플러스 베타면 3이야. 이게 4분의 1이라는 거지. 자, 이 방정식 어떻게 푸니? 어떻게 풀어요? 곱해서 뭘 곱할까? 대각선으로. 아, 대각선으로. 좋아. 자, 세 가지 스타일을 보여줄 테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거야. 양변에 4랑 2K를 모두 지울 수 있는 8K나 4K를 곱해요. 8K로 보여줄게 그냥. 8K도 좀 과하게 곱하는 거긴 한데, 그럼 이렇게 곱해져서 4가 되죠. 이렇게 곱해져서 2K가 되죠. 맞아요? 그럼 2K는 12, K는 6.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어차피 모르는 거 밑에 있잖아. 뒤집어요. 좌변을 역수하면 우변 역수한 거랑 같겠지. 이 상태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이수원 스타일로 할 수도 있어요. 요 2K를 올리고 요 4를 올려서 3이랑 곱하고. 자, 이거 하셔도 되는데 이유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이유는 얘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오셨습니다. 잘하셨고, 이차함수 수업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3 아니야? 6이지? 6이지. 이차함수 수업을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표준형, 일반형까지만 했잖아요. 자, 43쪽으로 오시면 돼요. 43쪽. 2차 함수 수업 마무리하고 오늘 문제 좀 많이 같이 풀어볼게. 그리고 니들은 복습하셔야 된다. 오늘 문제들이 막 쉽진 않을 거예요.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에서 y에 0을 대입하면요. y에 0을 대입하면요. 여기 0 되면서
이렇게 되죠. 맞아요? 우리 함수에서 y에 0을 대입하는 행위는 y좌표 값이 0인 점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은 x 절편 찾는 식이 돼요. 그래서 함수를 방정식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x값 두 개가 x 절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이 y는 ax제곱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 교점 x좌표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여기에 0 대입한 거니까. 알겠죠? 이 1번 문장만 읽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 일반형이죠? 뭐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요? 자, 잘 봐요. 축. 뭐였어요, 축? 이 2차 함수의 축 바로 구하는 거. 뭐였어요?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야.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x값 구해보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하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형태가 어떠냐면 이런 형태 아니야?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뭔가를 조금 빼고 뭔가를 조금 더한 거라고.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두 x 절편은 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얘가 축인 거예요. 돼요? 돼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판별식을 쓸 수 있죠. 판별식이 0이면 얘 근 몇 개인 거야? 중근인 거죠, 중근. 맞아요? 그럼 x절편이 몇 개? 한 개.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만들어져. 자, 판별식이 양수면 얘가 몇 근 갖는 거야? 하주다? 두 근 갖는 거죠. 그래서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이렇게 판별식이 음수면은 얘가 몇 근 갖는 거야? 허근, 0근 갖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랑 안 만나요. 됐어요? 됐죠?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함수 두 개의 밑줄 그시고 이 두 식을 연결하면 교점 찾는 식이 된다. 자, 요거 좀 명확히 알고 있자. 알겠죠? 자, 이거를 백지에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 백지가 너네 공간이 좀 남아있나 모르겠네. 자기가 너무 아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 교점의 x좌표는 fx는 gx라는 방정식의 근이야. 해라고도 하죠. 알겠죠? 알겠죠? 이 두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드시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더 안 보셔도 되고,
넘기면 이제 최대 최소 나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것도 겁나 쉬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돼 있어. 근데 2차 함수는 얘들아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최대값을 못 구해요. 왜 못 구하죠? 얘는 뒤질 때까지 증가해요. 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값을 못 구해. 얘는 뭘 못 구해요? 최소값을 못 구해요. 그럼 최대 최소가 동시에 존재하려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걸 fx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x값 범위를 적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아시겠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잘라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어 얘들아. 최소값 어디예요? 요 꼭지점이죠. 최대값은 하준아 이거 봐. 최대값은 알파일 때야 베타일 때야? 베타일 때지. 어쨌든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야. 써요. 꼭지점과 양끝점. 끝이에요. 자,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요. 제가 백지에다가 예제 2개 적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적는 거야. 내가 니네만 수업을 제일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몇 등급이 나오나 보자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예제 그냥 가볍게.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리고 범위는 1부터 4까지. 자, 꼭지점과 양끝점 조사를 하자 그랬잖아. 근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꼭지점을 찾아야 돼. 어떻게?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 4 더하고 4 빼죠. 그럼 이만큼이 뭐야? x-2의 제곱. 요만큼은 뭐예요? 마이너스 3. 그럼 꼭지점 읽어보자. 몇 컴마 몇? 2 컴마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x값이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3인 어떤 꼭지점이 있는 거고 함수는 이렇게 가겠지. 돼요? 근데 최대 최소 조사하실 때는요 좀 완만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되게 급하게 가는데 되겠어요? x값 범위가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4까지. 1은 어디 있을까? 한 칸 왼쪽. 그 다음에 4는 여기서 두 칸 오른쪽이겠지? 보통 양끝점을 조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리까지 잘 조사가 되어 있으면 최대값은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4를 넣으시면 돼요. 최소값은 얘일 거고.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저걸 안 해요. 저걸 안 하고요. 저걸 안 하고요. 2차를 그려놓고 축을 구하세요. 축 구하는 공식 뭐였죠?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 난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외우거든?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잖아? 그럼 여기가 2야. 돼요? 문제에서 1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지.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2를 넣어버려요. 4를 넣어버려요.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제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쓴 거야? 자, 얘는 이제 촌스럽게 하지 말고 바로 해보자. 알겠어? 하준아, 해봐야지. 촌스럽게 하지 말고, 촌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뜯지 말고, 이렇게 막 표준인 거 만들지 말고. 아! 바로 해볼게요. 쭉! 몇? 계산 잘하네.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 값 구하려면, 이제 여기다 3 넣으면 되지. 그리고 얘들아, 축값 넣으면, 이것도 계산을 많이 해봐야 생기는 건데, 축값 넣으면 얘네 둘이 맨날 2배야. 9이 18이지. 이건 무조건 36이에요, 뒤쪽은. 부호 반대고 이렇게 2배로 나와. 18, 13.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 문제 최대값 몇이에요? 13. 맞아요? 그리고 틀려요. 얘들아, 이걸 최대값으로 읽는 습관이 진짜 잘 들어져 있단 말이야. 이거 보셔야 돼요. 구간이 몇부터 몇까지야? 4부터 5까지죠. 맞아요? 최대값이 어딜까? 그렇지.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축을 기준으로 한 칸, 한 칸. 까비. 그 다음에 2칸, 4칸, 3칸, 9칸 이런 거 배웠죠. 최고 차이 계수가 1일 때 이게 된단 말이야. 여기 13 구해놨잖아. 맞아? 여기 한 칸이지. 이거 한 칸일 거고, 이거 2칸이지. 이거 4칸일 거야. 이거 계산을 안 해.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여기 3부터 4까지 x값이 한 칸이잖아요. 그리고 y값도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12야. 13에서 한 칸 떨어져서. 여기 2칸이잖아요. 그럼 여기 4칸이에요. 13에서 4칸 줄이는 거야. 9예요, 9. 알겠어요? 이거 쓰세요. 2차 함수 이게 진짜 빨라. 그리고 이걸로 깡패처럼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개념수 쪽으로 오시면 치환이 있습니다. 치환. 자, 이것도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아니, 할 얘기가 많진 않아. 별건 아닌데. 한번 이해해보자, 같이. 자,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 거야. 여기 있거든요. 근데 치환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치환하고 나면요. 범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백지에 예제 하나 쓰시면 돼요. 다 준비해 왔어. 최대한 함정을 파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함정을 파왔어요. 자, 지금 공통 부분이 반복되고 있죠. 맞아요? 어떤 부분이죠? 맞아요. 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일단 t로 치환하자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깔끔하지 뭐. y도 차수도 줄겠다. 그치? 4차였는데 2차 함수가 됐죠.
저거 최소값 찾으시면 돼요. 쌤 4차 함수를 내 맘대로 2차 함수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구해도 됩니까? 돼요. 최소나 최대 같은 특이점들은 그렇게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자, 그럼 요거 나 최소값 구해볼게. 아래로 블록한 거야? 위로 블록한 거야? 아래. 여기다 할까? 쭉 몇이? 하준아 자면 안 돼. 여기 봐.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빨라. 사실 내가 물어볼 줄 알고 미리 계산하고 있었지. 아주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쵸? 그럼 최소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돼요? 근데 이제 이러고 틀리는 거야. 왜냐면 봐봐. t가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 됐잖아, 얘들아. 맞아요? 이거 x에 뭘 갖다 넣어도, 잘 들어, x에 뭘 갖다 넣어도 t가 마이너스 2가 안 돼요. t가 마이너스 2가 안 됩니다. x에 0 넣으면 0이고,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x에 2 넣으면은 0이고, x에 3 넣으면은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증가하거든. t가 마이너스 2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잘 들어요? t도 x에 대한 2차 함수기 때문에 얘네들도 관계를 살펴야 돼요. 오케이? t도 자유로운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x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얘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 같은 게 안 돼. 그래서 x에 대해서 t를 그려가지고 t값 범위를 찾아와야 돼요. 이게 치환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그려야 되지. 쭉 찾아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게 xx-2니까 x 절편이 몇이야? 0하고 2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상식적으로 축은 몇이겠어? 1인 거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t는 있잖아. x가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계속 커요. 알겠어요?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항상 t에는 범위가 생깁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도 전 구간에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만 봐야 돼요. 요만큼만 보는 거야. 이 t가 모든 실수였으면 이렇게 2차 함수인데 t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만큼밖에 그래프가 안 생겨요. 알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 그냥 밥 먹듯이 쓰는 거라 가지고, 특히 수원수2에서 지수 방부등식이나 로그 방부등식 푸실 때 치환해서 푸는 거 엄청 많거든요. 치환은 뭐랑 함께 해야 된다고? 범위랑 함께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뭐 값은 그냥 암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1 넣으셔도 되고. 치환은 범위랑 함께 합시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끝났어. 이제 문제 풀 거야, 같이 얘들아. 만만치 않을 거야. 자, 가봅시다. 자, 쉬운 것도 하면서 할 거예요. 일단 22번을 잠깐 볼 건데, 이게 뭐 판별식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나랑 당연한 얘기 좀 해볼 거야. 잘 봐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 물어봤죠. 답은 2번인데요. 답은 2번인데, 자, 일단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지금 x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x절편이 없지? 맞아요?
x 절편 찾는 식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y에 0을 넣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얘나야. 얘가 근이 2개면 x절편이 2개. 얘가 근이 1개면 x절편이 하나. 얘가 근이 없으면 x절편이 없는 거지. 이 x절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판별식을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거야. 얘가 허근 가져야 돼. 그럼 a가 몇보다 커야 돼요? 9보다 커야 되니까 답이 2번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잖아. 맞아? 그럼 x축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우린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할 줄 알아요. 축 몇인데요? 3이죠. 여기다 3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와. 여기다 3 넣으면 a-9죠. 맞아요? 그럼 이 a-9가 만약에 x축의 밑에 있으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 a-9가 x축 위로 올라오면 이제 x축이랑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소값 자체를 0보다 크게 만들면 x축과 만나지 않는 거지. 맞아? 얘들아, 물론 이 판별식 이용해야 되거든? 근데 앞으로는요,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이용해서 x축과의 관계성을 살피는 이런 수학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그 답이 2번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느낄 수 있어. 너네 이거 구면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죠? 그럼 이거 x절편이 3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a가 9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뜨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은 건 여러분들 풀어오시는데요. 요 얘기만 좀 할게. 사실 다 풀어주는 거긴 한데. 아니, 두 상수 A, B에 대하여 그래프가 1,0에서 x축과 접한데 얘가. 그럼 얘들아,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그치? 여기다 1을 넣어서 0에다 이딴 짓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봐봐. 여기 지금 1에서 접하잖아. 그러면 그냥 함수를 만들어.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A, B를 맞추세요. 알겠죠? 오케이. 지울게. 함수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설명해준 상황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거야. 조졌다. 이거 뭐야. 아이씨. 자, 그 다음에 24번 보이죠? 24번 보이시죠? 요거 내가 힌트 하나 줄 테니까 니네들이 지금 풀어볼 거예요. 물론 못 풀어도 되는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내가 힌트는 fx로 줄게. 봐봐, 여기 봐봐. 너네 지금 여기 뭐야? 야, f가 뭐야? 이건가 보다. 얘들아 봐봐. fx가 지금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1이랑 1이 절편이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이씨. 그리고 hx도 아래로 블록하고 최고창의 개수는 다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a 취급해서 쓰면 되고, hx 알아서 써보시고, gx는 여러분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a여야 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풀어봐요. 자, 보시면 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이 값 찾는 거야. 자, fx가 하준아 이거 봐야지 이제. 이거 봐요. 자, fx가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니?
맞아요? 그러면 fx를 벌써 모르는 거 하나만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 1,9가 꼭지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나에서 뭐라 그랬어? fx에 접하고 직선 얘랑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이 9래. 그럼 얘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얘랑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y는 2x로 시작하겠죠. 근데 이 직선의 y절편이 몇이래요? 그럼 요거 9네. 이렇게 접하는 거야. 되겠어요? 되겠죠? 끝난 거야 이제. 전개해서 쟤랑 연결하면 판별식이 0인 거지. 되겠죠? 99 날리고 2x 가지고 오면 얘들아 너네 이렇게 마이너스 2ax 있고 2x 넘어와서 마이너스 2x 되고 막 이래버리면 이거 마이너스로 막 묶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하준아 여기 봐야 된다. 마이너스로 묶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고 싶으면 그때 마이너스를 꺼내든가 해. 알겠죠? 그러면 이제 판별식 쓸 건데 요거는 2 없이 써도 된단 말이야. 하준아 그만 자라.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눈 감고 잠 와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요. 자 그러면 2A 플러스 1만 남겠다. A제곱 지워질 거니까. 그럼 A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굿.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다 넣어서 fx가 완성이 되지. 문제에서 f 2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9, 2분의 17이 답이야. 되겠어요? 안 어렵죠 생각보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find fx 해서 set fx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항상 이 구조야. 자 34번 해봐요. 접한다를 통해서 A만 찾아내면 풀 수 있습니다. 34번 해봐. 하준아 34번. 못 푸신 분들도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지금 접한다 그랬으니까 교점 찾는 식을 만들면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다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a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사실 판별식을 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얘가 1이니까. 그죠? a가 몇이에요? 6 나와요. 그럼 이제 a가 6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근도 9회죠. 그죠? 그럼 이게 1이야. 그럼 이제 a점 좌표는 끝난 거예요. 뭐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어쨌든 이거 6이니까 8이죠. 8. 되죠? 그 다음에 BC는 X절편이니까 여기에다 0 넣으시면 되겠지. 가지고 가서 인수분해 하면
x-5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5랑 마이너스 1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지금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몇일까? 6이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높이는 몇이겠어요? 8이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야. 얘나 풀었어? 할 수 있어, 근데. 그죠? 복습해더라고. 자, 잘하셨고. 자, 그 다음에 35번 뒤쪽으로는 이제 나중에 풀 겁니다. 또 아껴놓았다가 좀 풀 거야, 아껴놨다가.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1단원 안 했잖아요. 1단원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사실 1쪽, 2쪽은 볼 게 없어서 3쪽으로 바로 오시면 돼요, 3쪽. 너네 이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 기억은 나지? 이 제대로 외워져 있는지 확인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곱셈 공식들은 지워드릴 거고, 또 몇 가지 곱셈 공식들은 외우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좀 드릴 거야. 자, 같이 봅시다. 자, 지워드릴게요, 일단. 얘네 너 여기 수업 계속 올 거지? 요거 책 받아. 자, 좀 지워드릴게. 일단 징그럽잖아요. 어우 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딱히 지울 거 없네. 근데 사실 이런 건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지. 이거 중2 때 배운 거니까. 사실 5번도 여러분 선택이긴 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 6, 7, 8, 야, 외울 거 3개밖에 없다. 다 지고 나니까. 요거 외워라잉. 근데 구조를 좀 보자고. 특히 여러분 6번 공식은요, 이렇게 좀 바꿔서 놓으세요. 2로 묶어놔요. 그리고 빨간 펜 꺼내가지고, 이렇게 셋이 친구야. 얘가 1번 친구, 얘가 2번 친구, 그 다음에 얘가 3번 친구. 자,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식의 구조적인 점을 좀 관찰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곱셈 공식에 대한 안목이 좀 커지거든. 너네 여기 봐봐. 요 a 플러스 b제곱 있잖아. 2항짜리 제곱. 나 이거 어릴 때 배울 때 그 다항식의 분배 법칙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다항식의 분배 법칙 이거 4번 곱하는 거 배우기 전에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는 이거 어떻게 돼? 그렇지, 여기 찌꺼기가 이렇게 2개가 남죠. 이 관점에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도 이게 제곱 나온 다음에 찌꺼기가 2개씩 남는 거란 말이야. 그치? 찌꺼기 종류가 좀 많은 거지. 3개짜리 곱해지다 보면 a, b, a, c, a, a, b, a, c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맞아? 그럼 이 구조를 알았어. 그럼 우린 4개짜리 못할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보세요. 제곱이 나오고 찌꺼기가 2개씩 나오는데 이게 찌꺼기 종류가 무려 6개야. 4 콤비네이션 2개. 이렇게 안 나서도 돼. 나중에 다 할 거니까.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4개. 16개.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관점으로 공식을 공부해 놓으시면 얘가 별로 공식같이 안 느껴지죠. 맞아요? 아닌가? 내가 좀 억지 부리는 건가? 그렇지 않지 않니? 이게 공식 같아 보이지 않잖아, 이제.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개짜리도 있잖아. 문자 규칙은 A 3개부터 시작해가지고 B 3개까지 가는데 A가 줄고 B가 늘고 A가 줄고 B가 늘고 A가 줄고 B가 늘고 해서 B 3승까지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의 4승은 못할까? 이건 A 4승부터 시작해서 몇 승까지 가는 걸까? B 4승까지 가겠지. 문자 규칙은 어떻게 될까요? A가 하나 줄고 B가 늘고 또 A가 하나 줄고 B가 늘고 또 A가 하나 줄고 B가 늘고 또 A가 하나 줄고 B가 늘고 뭐 이렇게 해서 B 4승까지 가는 거겠지. A 플러스 B 5승은 못할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5제곱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내가 4제곱까지만 알려드릴 건데 보세요. 개수를 외워요. 사실 A 플러스 B의 제곱도 A 제곱부터 시작해서 A 줄고 B 늘고 B 늘고 그 다음에 1, 2, 1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공식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개수가 뭐야? 1, 3, 3, 1 이거 기억나시죠? 개수를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얘는요 1, 4, 6, 4, 1이에요. 1, 4, 6, 4, 1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 백지에다가 좀 씁시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상식.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왼쪽 변을 따라 1을 쭉 내려.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을 따라 1을 쭉 내려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에다가 이제 숫자를 만드는데 위에 있는 숫자 2개가 더해져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1, 5, 10, 15일까지만 적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 숫자들의 종류가 다 뭐예요 지금? 이 거듭제곱들의 개수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단 지금 수학상에서는 A 플러스 B n승의 전개식에 개수를 알려준다. 이 정도의 의의가 있어요. 얘는 A 플러스 B제곱의 개수고 얘는 A 플러스 B 3승의 개수지. 요 밑에 건 내가 안 쓸게요. 되겠어요? 이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럼 봐봐. 이제 7번이 공식처럼 보이니? 별로 공식처럼 안 보여요. 구조가 있는 거야. 원리가 있는 거고, 그죠? 하준아 3쪽이야, 3쪽.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달리면 풀마 풀, 마이너스가 달리면 풀마 풀마, 마이너스가 달리면 풀마 풀마 풀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가 생기는 원리도 되게 간단해요. 얘들아 이 마이너스를 B가 가지고 있는 거야? A가 가지고 있는 거야?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B가 이렇게 홀수개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오케이? 마이너스 B 제곱하면 뭐니? B제곱이지. 그래서 이렇게 짝수개 있는 애들은 이렇게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6번, 7번까지 이제 공식 같지 않죠? 아닌가? 근데 얘들아, 이거 8번은 니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이제 고2, 고3 지냈으니까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되게 자주 나오죠, 이거. 요거는 제가 뒤에 인수분해 공식 쪽 가서 설명 한번 할게요. 지금은 그냥 보시고 사실 저게 전개보다는 인수분해 쪽에서 중요한 거니까 넘깁시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변형이 있어. 자, 변형도 아이씨 뭐야. 변형도 좀 지워줄게. 솔직히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요 5번도 이런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을 거고, 그리고 4번 진짜 쓸모없어. 이건 아예 안 해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7, 8, 9번은 공식 1, 2, 3에 A의 X, B의 X분의 1 대입한 식이거든. 그럼 니네 외워야 되는 거 위에 거 3개야. 알겠지? 근데 이미 잘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쌤,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이게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 아닙니까? 이걸 위에 것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밑에 걸 뭐하러 외우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 알겠어? 근데 이 변형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랑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느끼는 거는 진짜 큰 차이가 있어. 알겠어?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나는 공식을 니들이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 얘는 둘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얘는 제곱하다 보면 가운데 무슨 찌꺼기가 남잖아. 2AB? 그죠? 그 두 개 빼시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차제곱에도 들어있어. 얘는 찌꺼기가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2AB야. 그럼 결국 A 플러스 B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 제곱은 달라 보이지만 되게 닮아 있어요. 제곱 나오는데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니까 AB가 4개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AB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걸 넘기면 이제 이 공식이 되는 거고. 맞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차는 잘 봐. A 플러스 B 3승이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3승이었으니까 이만큼을 넘겨서 만들어지는 공식이거든? 근데 이거 3AB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니까 얘가 통째로 넘어갈 때 이쪽이 마이너스가 달린다 해서 이렇게 생기는 공식이란 말이야. 맞지? 구조는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봐봐요. 세제곱의 합은 어디 들어있어? 합삼승 공식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제곱의 합을 합제곱으로 표현할 땐 찌꺼기 몇 개 뺐어요? 2개 뺐죠. 자, 얘는 찌꺼기 3개 뺀다 라고 느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찌꺼기 종류가 좀 복잡한 거지. 차삼승은 여기에 들어있지. 근데 제곱의 합을 우리가 차제곱으로 나타낼 땐 찌꺼기 2개 더하죠. 얘는 찌꺼기 3개 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찌꺼기 종류가 좀 복잡한 거지. 근데 아마 부호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플러스면 플러스로 시작해서 교차되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교차되니까. 되겠어요? 자, 이걸 배우고 났잖아? 이걸 배우고 나면 이 공식의 의가 뭐냐면 잘 봐. 필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합, 차, 곱,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세제곱의 차, 이 6개는요 다 친구예요. 저 중에 2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5개씩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는 친구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요번에 근과계수와의 관계 문제 풀어오면서 이미 써왔죠?
공식이 좀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의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에 항등식 관련 개념들, 그 다음에 인수 분해거든요. 자, 봅시다. 5쪽은 일단 볼 필요가 없어요. 5쪽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6쪽의 나머지 정리. 여기 좀 별표 좀 쳐보자. 이게 여러분 수학2에서 저번 시험 범위에도 이 나머지 정리가 활용되거든. 활용된 유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크게 그냥 간추리면 fx라고 쓰지 말자. 다항식이라고 쓸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 아니야?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머지란 말이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여기다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냥 다 나머지야. 알겠어요?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니들 인생 마지막으로 배워보자. 너네 다항식 fx가 있어요. 이 fx를 니들이 ax 플러스 b로 나눠. 예를 들어 7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못 쓰고 해가지고 얘들이 막 오지고 지지고 볶고 막 빼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만들죠. 맞아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항상 뭐야? 상수항이야. 왜냐면 1차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목자리를 우리가 QX라고 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럼 너네 이 나눗셈 결과를 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니? 이 나눗셈 결과를 식으로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7은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적지. 이건 아니야. 이 초딩 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건 사실 등식이 아니야. 검산식으로 적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적으면 돼?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 거지. 맞아요? r이 궁금해. 그럼 x에다 뭘 넣는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내가 몫을 몰라도 어차피 이 부분 지워지니까 으악 하고 r이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계실 필요는 지금은 없죠. 근데 이걸 넣는 행위,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이 한 문장 적고 싶은 친구들은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너무 빈 공간이 많아서 허전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씁니다. 자, fx를 n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n-1차식 이하.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식 작성하실 때 필요한 지식이라서 요거는 써놓으세요. 자, 넘기면 인수 정리랑 조립 제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인수 정리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내 말을 좀 들어볼래? 이미 무의식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니들은 이미 fx를 이렇게 쓰고 있어. 최고차의 계수는 모르고 이미 이렇게 쓰고 있지. 평소에도 f1이 0이고 f3이 0이면 x-1이랑 x-3 가지고 있는 거죠. 1, 3이 그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정리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요. 조립제법은 계산상 잘 하셔야 되거든. 왜냐면 3, 4차를 이제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방정식을 잘 풀어야 되잖아. 근데 조립제법은 니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이거 안 적혀있지. 봐봐. 이걸 써놔. 조립제법에다가.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fx는 0인 알파를 먼저 찾잖아. 그치? 1이나 2나 3 같은 거 넣어가지고 0 되는 걸 먼저 찾잖아요. 그쵸? 요 알파 찾는 방법. 요 알파 찾는 방법을 써놓으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게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런 게 있어. 이 방정식 풀려면은 x에 1, 2, 3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1, 2, 3 같은 거. 이 숫자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얘 좁나? 너네 알아서 써. 이 최고차항의 계수 있죠. 이 상수항 있죠. 분자에다가 상수항의 약수를 올려요. 그 다음에 모에다가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를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를 까는 거야. 얘네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중에 하나를 넣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건 조립제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들 이거 봐봐. 보통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상황이 되게 많지. 이런 방정식 풀 일이 많잖아. 지금 상수항 뭐야? 6이죠. 상수항 6이지. 그러면 상수항 약수가 1, 2, 3, 6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라고.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만약에 앞에 얘가 딱 생겨. 그럼 분모에 모두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도 넣어봐야 되죠. 맞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봐봐. 최고차항의 계수에 만약에 2나 3 같은 게 있어. 오케이? 그럼 x가 분수일 수도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얘가 1이면 괜찮아. 그냥 정수를 넣어보면 돼. 근데 이쪽 2나 3이면 x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분수일 수도 있어. 니네 최근에 제일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이거 3차. 3, 4차. 끝이야. 인수분해 쪽 가서는 내가 공식 하나만 설명할게. 9쪽. 다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니까 여러분 요 7번만 좀 별표 좀 많이 쳐봅시다. 잘 외우세요. 이 3승 플러스 3승하고 3승 마이너스 3승은 물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물론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게 있었죠. 그치?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짧은 괄호 하나, 긴 괄호 하나. 짧은 괄호 하나, 긴 괄호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얘는 어쩔 수 없죠. 생으로 외워야 되죠. 갑시다. A 3승을 만든 단위, 요 B 3승을 만든 단위를 찾으셔서 예를 들어 8이면 2 같은 거 하나하나 쓰고 제곱, 곱, 제곱 A 3승을 만들어낸 A를 찾아서 예를 들어 27이면 3 B 3승을 만들어낸 B를 찾아서 예를 들어 27Y 3승이면 3Y 하나하나 적고
제곱, 곱, 제곱 적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로 출발하면 플러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로 시작된 거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뒤쪽이 다 플러스. 자, 절대 헷갈리지 않게 외우셔야 돼요. 이걸 공식이 가끔 틀리는 분들은 마치 1 더하기 1을 가끔 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 8x 3승 마이너스 27y 3승을 내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그럼 얘가 3승 되기 전 찾고 얘가 3승 되기 전을 찾아서 봐봐. 하나하나 쓰고 제곱 곱 제곱 쓴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잘 하셔야 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볼 거 없네요. 자, 넘기면 이제 문제 나오죠. 자, 얘는요, 제가 꾸준히 문제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볼 만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는 다 쉬운 것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렵게 공부를 안 해도 되거든. 내가 아주 합리적으로 문제들 넣어놨으니까 얘들아, 요거는 그냥 숙제 받아가서 풀어오시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거 하나만 봅시다. 아마 치환하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자, 25쪽에 41번 풀어보세요. 25쪽에 41번. 얘들아, 그 모든 단원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면은 치환하는 거는 그냥 인수분해라서 치환을 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 단원이라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치환하는 거야. 공통부분이 보이면. 자, 해보세요. 약간 이 부분에서 공통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환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막 아주 기초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2단원을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저랑 풀어가지고 복습을 잘 하시면 돼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꼭 다시 해보시고요. 자, 갑시다. 지금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이라는 것은 결국 공통부분이 반복될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공통부분이 보여야 돼. 이게 바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뒤쪽 괄호에서 2x제곱 플러스 4x 부분을 2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실 수 있고 이 x제곱 플러스 2x를 한 문자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t, 2t 플러스 5 이렇게 변해요. 되죠? 저 밑줄이 다 t로 변하는 거야. 그럼 얘가 2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교차법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지. 자, 2t 플러스 3이 t 플러스 1. 자, t라는 건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문자니까 다시 이걸 x 도메인으로 바꾸셔야 돼. 다시 x로 바꾸셔야 돼. 2, x 플러스 3, 그다음 x 플러스 1 이렇게. t는 x 제곱 플러스 2x니까 이렇게요.
자, 쭉 전개해주면 얘가 2x제곱 4x의 3이고요.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비교해보시면 a가 1이고 b가 4고 c가 3이죠. 돼요? 한 번 더 해보시면 돼. 자, 2차 방정식 35번으로 오세요. 2차 방정식 35번. 쪽수 알려드릴게요. 57쪽. 폈나요? 자, 35번 해보세요. 고. 해봐. 물론 나도 같이 풀 거야, 너네랑. 이따가. 시도해 보시는 거야. 교점이 있으면 찾아보고, 접하면 판별식도 써보고. 자, 함수 두 개가 있고 AX가 접해. 그럼 요걸로 일단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A가 1인 거를 바로 암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 이거 교점 찾는 식을 만들면 AX가 넘어가서 요게 변하겠지.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 1, 2분의 5, 2분의 5 아니야? 이거 아니,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5일 거야. 그러니까 A가 1이야. 이해되는 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해 안 된 분들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헤이 헤이. 중근. 되죠? 넘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산이 좀 빨리 안 될 수 있는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AX니까 부호 신경 쓰지 말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를 그냥 갖다 넣으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B제곱, 제곱이니까 부호 바꿔도 되고 마이너스 4 A, C가 0 윽 지워지고 A 플러스 4의 제곱이 25니까 A 플러스 4는 몇이에요? 5 아니면 마이너스 5. 근데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지금 A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수겠지? 탈락. 그럼 A 몇이야? 1. 근데 이제 난 이렇게 한 거야. 넘어가면 이게 변하겠네? 근데 이게 어차피 5여야 되지 않나? 마이너스? 그래서 A가 1.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돼요? 그럼 A가 1 됐지? 그럼 요 교점 찾는 식이 만들어지지? 실제로 A를 구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교점 몇이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줄게요. 그렇지. x-2분의 5의 제곱. yx는 2분의 5. 자, 그럼 여기 2분의 5야. 얘는 2분의 5, 어쩌고예요. 근데 뭐 y는 1x였으니까 2분의 5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랬어? 2차 함수의 y 절편. 그럼 여기 4분의 25죠. 그럼 내가 이제 S1-S2를 해야 된다? 그럼 S1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봐야 되고 S2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이 교점을 찾아야 돼. 찾을 수는 있어. 어차피 이 직선 y는 x인 거 알고 이 직선 따면 되니까. 찾을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어. S1이랑 S2를 연결해주는 삼각형 COB가 있거든요. COH구나. 오케이? S1에다가 별을 더하면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돼? 약간 좀 더 이뻐지지 않아? 이게 밑변 높이가 바로 보이잖아. S2에다가 별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같은 양만큼 더해줘도 어차피 차는 일정할 거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찾자고. 이 넓이 차구할 때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알겠어요? 공통 영역을 살짝씩 추가해가지고 더 쉬운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하던 거야. 물론 이제 심화 문제에서. 자, 끝내볼까요? 이걸 이렇게 구하면 편하다고. 삼각형. 밑변 길이는 OH. 얘지. 높이는 S1은 4분의 25고, 여기 S2는 이제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4분의 5랑 4분의 5는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면 남는 게 4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25죠. 그리고 4분의 5로 통분하면 4분의 10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은 위에가 4분의 15가 되죠. 그러면 16분의 75가 되겠네. 더해주시면 91이 정답이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복습하시는 거야. 복습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해 오셨고요. 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숙제.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 3족부터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페이지 10쪽. 자, 이거는 풀어오셔서 질문도 하시는 거야. 중간중간 약간 걸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36번까지고요. 적습니다. 여러분 적어요. 적으니까 꼭 풀어오셔요. 너희들 숙제를 내가 천천히 늘릴게.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자, 58쪽에 37번까지 풀어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숙제가 이제 우리의 2회차 숙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집에 가서 오늘 내일 안에 열심히 풀어가지고 세모 XX 치고 그 다음에 월화에 뭐 해야 돼? 이거 복습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겠죠? 끝. 수고했습니다.